8번. 네. 자, 여러분 교재 252쪽. 자, 분계 연습 8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분계 연습을 하도록 하고요. 네. 자, 8번. 강릉 상사로부터 제품 매출 후 외상 매출금 500만 원에 대하여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외상 매출금이 입금이 된 거죠. 예, 외상 매출금 대변에 가야 되겠고요. 당좌예금 입금됐으니까 당좌예금 차변에 오면 되겠습니다. 매출 할인율 2%를 차감하고 들어왔으니까 500만 원의 2%는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그래서 10만 원을 매출 할인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분계를 한번 써보면요. (8번) 분계는 차변의 당좌예금 거래처는 우리은행 490만원 돼야 되겠고, 또 차변의 매출 할인 10만원 돼야 되겠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코드는 강릉이 돼야 되겠죠. 5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9번 문제도 유사한 문제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세요. 부실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3,300만 원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대손 처리했다. 비슷한 게 아니군요. 대손 처리를 하는군요.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를 해보아라 이랬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 대손 처리를 해야 될 금액이 3,300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할 것은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계는 차변의 대손 충당금, 이 대손 충당금 코드는 109번 코드를 꼭 써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니까요. 1,000만 원 하셔야 되고, 모자라는 2,300만 원은 뭘로 처리합니까? 예,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하지요. 그것이 2,300만 원이죠. 이것은 비용 처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변에 하는 것은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부실 상사가 되고요. 33,000,000,000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 이렇게 우리가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0번부터 또 분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대손이 부도하여 대손, 이것도 대손이군요. 근데 어떻게 다른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0번 문제 보시면 나약기업의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나약기업의 발행한 약속, 나약기업이 발행했다는 거죠. 나약기업 발행 약소금 600만 원이 부도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 500만 원,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외상 매출금이 그 대손 처리됐고, 지금은
우리가 그 나약 기업이 발행한 약소금이 부동한 거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은 이번에 대손 충당금은 코드를 몇 번 고르셔야 될까요? 111번 쓰셔야 됩니다. 111번. 111번. 자, 왜 그러냐면은 받으러음이 110번이거든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111번으로 여러분이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받으러음을 먼저 입력할 거니까 받으러음 입력할 때 코드가 보이죠. 확인되죠. 그래서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111번 잘 고르실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대손 충당금이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500만 원 상계시키고 역시 모자라는 것은 똑같이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비나 받으러음의 대손상각비나 똑같은 비용입니다. 그것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은 받으러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때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나약 기업이 되는 것이죠. 600만 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전표 입력을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11번째 문제. 요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자, 11번은 위에서 9번과 10번은 매출 채권이 대손이 발생한 건데 11번은 보니까 단기 대여금이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매출 채권이 아니죠. 그래서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차변에 당사는 부실기업에 대하여 단기 대여금 1000만 원을 회수 불능 채권으로 보아 전액 대손 처리했다. 대손 충당금이 7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이 코드 모르겠네. 단기 대여금 코드의 다음 코드 써야 돼요. 단기 대여금 코드의 다음 코드. 네, 그래서 단기 대여금의 다음 코드를 쓴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700만 원이 있죠. 그래서 모자라는 300만 원을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계정 과목이 다르다는 겁니다. 뭘까요? 예. 기타의 대손 상각비입니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매출 채권에서 비용 처리하는 대손 상각비는 판매 관리비거든요. 판매 관리비. 800번대 코드예요. 그런데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보면은 9XX 900번대 코드예요. 영업의 비용이다. 영업의 비용. 그래서 대손 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이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얼마가 돼요? 300만 원이 되죠. 300만 원. 그리고 대변이 단기 대여금, 그쵸? 가로 열고 부실 거래처가 되고 10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전부 다 대손 발생했다 하는 것인데, 자, 이 문제는 12번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요? 내용이 좀 달라졌네요. 12번
자, 어떤 문제인지 읽어보세요. 전기에 대손 처리한 개성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작년에 대손 처리를 해버렸는데 개성상사가 다시 회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받게 됐어요. 작년에 대손 처리했는데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게 됐습니다. 단 전기의 회계 처리에는 아래와 같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예, 아직 대손세 공제는 안 받았군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했냐면 요 200만 원 못 받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그리고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요걸 참고해서 분계를 해보아라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예. 대손 처리된 대손금이 입금이 되면 무엇으로 처리한다 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쵸? 기준이 있는 거 아시죠? 자, 분계 한번 각자 한번 머릿속으로 써보시고 누구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강희진 씨. 분계 한번 해보세요. 응? 차변이 보통예금이죠? 네, 보통예금 200. 대변은 뭐가 될까요? 네, 맞아요. 대손충당금. 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예, 109번으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손금이 다시 입금이 된다. 그러면 그 입금된 것을 전부 대손충당금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예, 대손충당금으로. 그러니까 이 분계를 보여줘가지고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100만 원만 대손충당금으로 잡고 나머지는 비용에서 빼줘야 되나? 예, 그러지 않습니다. 전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예, 기억하고 있었군요. 자,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보세요. 13번 문제. 전기의 평양상사의 외상매출금 440만 원을 부가세 포함해서 회수 불능채권으로 대손 처리하였으나 당일 전액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네, 이것도 지금 같아요. 대손 처리했는데 돈을 받게 됐어요. 단 상기 금액은 전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대손 요건 충족으로 대손세 공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 40만 원은 우리가 양심 고백을 해야 되죠. 이 40만 원 세금으로. 네. 우리가 대손세 공제 받을 때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매출세액으로 잡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하고 조금 달라져요. 분계가. 아까하고 조금 달라지는 게 바로 부가세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요거는 분계를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박주영님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 그쵸. 예, 차변이 현금이죠. 예. 440이 있죠. 예. 맞습니다. 대변이 어떻게 될까요? 대손 충당금이 이제 400만 원이 되겠네요. 예. 이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 예, 이것도 잘 챙겨야 되고.
자, 40만 원을 뭘로 하신다고 그랬죠? 예수금. 네,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매출세액이니까. 예, 매출세액 우리가 납부해야 될 매출세액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니까 부가세 예수금으로 해서 이 날짜에 해당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 저게 들어가게끔 해줘야 돼. 부가세 예수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TAT 2급의 분계는요, 우리가 FAT 1급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FAT 1급에서는 대개 아까 12번 스타일로 나와요. FAT 1급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대손금을 받게 되었다. 부가세 얘기는 일치 안 하고. 그런데 TAT 2급이나 TAT 1급은 지금 방금 했던 13번 스타일로 나옵니다. 대손금을 회수했다. 이건 그냥 부가세 무시하고 하는 것은 FAT 1급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TAT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확정신고 때 이미 대손세 공제를 받은 거다. 그런데 돈을 받게 됐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자, 이제 14번 문제 한번 보세요.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네. 이제 문제들이 분계들이 이제 만만치 않은 것들을 여러분이 해보지 않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당사는 전기에 3일 상사에게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 원을 회수 불능 채권으로 보아서 전기말 결산 시 대손 처리를 했으나 금일 3일 상사로부터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단 전기 대손 처리는 모두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다. 아니 이건 뭐 크게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에요. 14번. 14번은 박혜선님이 한번 해볼까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박혜선 씨가 14번 한번 해볼까요? 차변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현금이죠. 500을 회수했죠. 대변은 뭘까요? 대손 충당금이에요. 대손 충당금 맞습니다. 근데 이 대손 충당금은 단기 대여금의 다음 코드의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만 잘 챙기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은 무슨 문제인가요? 당사는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100만 원을 경기 상사에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상품권을 파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상품권 판매는 무엇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실제로 문제 풀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어요. 상품권을 팔았다. 그러면 뭘로 인식해야 되는가?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구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배윤희 씨, 배윤희 씨 아시죠? 배윤희 씨. 차변은 뭘까요? 현금이겠죠? 현금이 100만 원. 대변이 뭘까요? 대변. 기억 안 나요? 돈 미리 받은 거거든요.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예. 그래서 선수금을 이제 상품권 판매를 많이 하는 업종의 회사에서는 일반 선수금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일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었어요. 이건 선수금과 똑같아요. 성격이. 예. 다만 우리 회사는 선수금과 상품권 선수금을 구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상품권 선수금 그 회사가 하나 더 추가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선수금 해도 돼요. 근데 시험에서 나왔을 때 상품권 선수금으로 하라 그러면 상품권 선수금으로 하시고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선수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금은 그 채무임으로 거래처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거래처에게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거래처를 쓸 수 있지만 개인에게 파는 데서는 거래처 관리는 불가능하죠. 그냥 상품권 선수금 거래처 관리 못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판매부 직원용 기숙사 제공을 위해서 원룸 두 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와 관련한 보증금을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전액 지급했습니다. 보증금 지급했다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고 계약한 금액의 보증금은 1억 원이다. 네, 우리 직원들의 그 기숙사로 쓰려고 임대차 계약 맺었고 보증금 1억 원 입금시킨 거래입니다. 할 수 있죠? 오정숙 씨가 한번 해보실까요? 네. 차변이 예. 장기를 빼도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임차 보증금 하면은 다 합니다. 예. 장기 안 넣어도 돼요. 1억 원이고요. 예. 보통예금. 보통예금에 한국은행이라는 거래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거래에서 이 임차 계약을 어느 회사하고 했는지 회사 그 이름이 나온다면은 여기는 지금 어느 회사 건물인지는 이 내용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에 거래처를 넣을 수 없습니다만은 어느 빌딩하고 임차 계약을 맺었다든가 이렇게 회사가 나오게 되면 임차 보증금도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줘야 돼요. 잘하셨고요.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서 우리은행 당좌 거래를 개설했다. 현금을 예치했는데 이게 뭐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이래네요. 당좌 예금이라고 봐야 될지 개정 과목이 좀 특별합니다. 좀 개정 과목이 특별한 개정 과목인데요. 이것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당좌 예금은 아니거든요. 당좌 예금은 아닌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우소진 씨 한번 해볼까요? 응?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었냐면 투자자산에서 살짝 나왔었어요. 투자자산에 있는 그 개정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좀 특별해요. 개정 과목 이름이.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 긴 설명 안 하고 그냥 쓱 넘어간 것 같은데 투자자산 개정 과목에 이렇게 표 안에 아마 어디 들어있을 겁니다. 특별 들어가는 혹시 개정 과목 기억나세요? 특별. 특정. 네,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특정 현금과 예금. 우리 더전 프로그램에 이게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저도 찾아볼게요. 이런 분계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만 그래도 모르죠.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있네요. 예. 177번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는 이런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 당좌 개설 보증금 같은 거. 예, 당좌 개설 보증금, 예,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서요. 당좌 거래를 끝내지 않는 한 이 돈은 찾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고요.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300만 원 되겠습니다. 대변에 현금 300이죠. 네. 자, 그 다음에 18번의 분계는 어떤 건가요? 제조 설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 네, 정부 보조금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유형자산 여러분 공부할 때, 네, 이 TAT 2급은 정부 보조금 문제를 아주 특별히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6번 시험이 있으면 TAT 2급에서 정부 보조금은 매번 나왔었어요. 예. 필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필기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보조금 쪽은 우리 TAT 2급을 시험 준비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스타일로 쭉 나올 거예요. 18번, 19번이 쭉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내용은 오늘 3천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은 겁니다. 어느 기관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부에서 받았어요. 제조 설비를 취득할 지원금으로 받은 거예요. 정부 보조금. 네.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 분계는 이지용님이 한번 해볼까요? 생각이 나실까요? 예,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렇죠. 예. 거래처가 이제 은행 써주면 되고 일이지? 보통 예금 예? 아니 정부 보조금 맞아요. 대변이 정부 보조금이에요. 잘 아시네. 예. 이 정부 보조금은 보통예금 차감 계정. 보통예금 차감 계정인 정부 보조금이니까 여러분 보통예금이 10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정부 보조금 하면 104번을 만들어 쓰거나 104번으로 아무튼 꼭 104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104번이고 아무튼 여러분이
이 정부보조금은 보통예금 차감 계정이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보통예금 차감 계정이다. 맞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9번은 네, 이제 정보보조금을 가지고 뭘 했군요. 네, 정보보조금을 가지고 뭘 했습니다. 19번은 하나기계로부터 자동 포장기를 구입했네요. 5천에 세금 500. 대금은 기수령한 정보보조금 3천을 포함해서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네. 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 정부보조금 받은 3천만 원 포함해서 포장기를 구입한 겁니다. 공급가액 5천에 매입세액 500만 원이 있는 그러한 기계를 구입했어요. 자, 이 부가세까지 넣어서 한번 분개를 해보는데 예, 줄수가 좀 많으니까 네, 천천히 잘 한번 해보시면 돼요. 천천히 잘 해보시면 되는데 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한번 해볼까요? 누구 차례신가? 아, 이호청 씨 차례네요. 예. 한번 해보시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예. 그렇죠. 500만 원. 매입세액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차변의 기계장치. 예, 기계장치 잡아야죠. 기계장치 5천만 원. 네. 자산 증가 되고요. 대변에 정부보조금 기계장치 차감 계정. 정부보조금 정리는 나중에 나중에 따로 하시죠. 취득 먼저 하고 정부보조금은 나중에 그 밑에다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정부보조금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하기는. 그러니까 일단은 기계 산 것만 일단 하고. 그렇죠. 그렇죠. 보통예금 한국 여기서 이체했기 때문에 이게 5,500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포장기계 취득과 관련된 이건 분계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정부보조금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별도의 전표로 보통 해요. 별도의 전표로. 왜냐면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부가세에 있는 세금 계산서를 줄 거란 말이에요. 증빙을. 그러면 이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입력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세금 계산서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기계 산 거. 여러분이 51번 과세 매입으로 이렇게 입력할 것이고 밑에 분계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평가 문제에다가 정부보조금 정리는 일반 전표에 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반 전표라고 이건 매입 매출 전표에서 이렇게 분계했다 치고 자 이제 일반 전표에서 정부보조금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차변의 정부보조금 3천만 원. 대변의 기계장치. 아, 대변의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뭔가 이 정부보조금, 차변의 정부보조금과 대변의 정부보조금의 구분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차변의 정부보조금은 뭐에 대한 걸까요?
맞았어요. 보통예금 차감 계정입니다. 차변의 정부보조금. 그렇죠. 요게 기계장치. 이게 기계차감 계정. 입력할 때요.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돼요. 예. 코드를 선택할 때. 그럼 어떻게 기계장치 정보보조금 차감 계정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여기 기계장치 입력할 때 기계장치 코드 뜨잖아요. 200 몇 번 이렇게 뜰 거예요. 그 다음 코드예요. 근데 숫자가 바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다음으로 가까이 있는 코드가 기계장치 정보보조금이고, 이건 보통예금이니까 103번 코드지 않습니까? 보통예금이. 그럼 103번 이후에 있는 코드, 103번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코드가 그것입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그 코드를 계정 과목 우리 기초정보관리에 가가지고 계정 과목 조회해 보면 거기 차감 계정 옆에 나와 있어요. 몇 번에서 차감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기계장치 코드를 우리가 전표 입력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정보보조금은 기계장치 코드에 가까운 다음 코드다. 네, TAT 2급 4월에 여러분들 보실 때 이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 때 이거 많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18일이라고 하면 18일 날 정부보조금에서 보통예금에서 차감했던 것을 이 3천만 원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반대쪽에 와서 없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차감 계정이 하나 더 생겼지 않습니까? 왜 생겼느냐? 이 기계장치 5천만 원은 우리 돈으로 다 산 게 아니라 정부 보조를 받아서 3천만 원이, 여기 300이 아니고 3천이죠. 3천만 원이 정부 보조기 때문에 여기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에서 빼주는 겁니다. 3천만 원은 정부 보조금. 네. 18번이랑 연계가 되는 거죠. 예. 지금 18번과 19번이 연결되는 업무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18번은 지원받는 날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고, 19번은 이제 기계를 물색해가지고 그 기계를 사는 날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틀려요? 왜냐면 18번에는 상환 의무가 없는 정도. 예. 이것도 상환 의무가, 그렇죠. 상환 의무 없어요. 이 기계를 쓰고 나서 정부에 뭐 돌려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써버리니까 이 기계 상환 의무가 없는 거죠. 근데 18번에는 제조 설비에 의해서 그냥 보통예금 차감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 19번은 기계장치에서 하는 것을 문제가 두 개가 좀 별도인 것 같은데. 별도 아닙니다. 예. 이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제조 설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우리 회사는 그 기계를 사야 돼요. 안 사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안 사면. 조건이 이거기 때문에.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라고 3천만 원을 준 게 아니라 지금 무슨 그 신청을 한 거예요.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내서 받았는데, 그때 그 지급 조건이 이런 기계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다. 자, 그래서 18, 19번이 연결된 걸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이게 좋습니다. 상환 의무가 있으면 그냥 차입금 처리하면 되는 상환 의무가 있는 정부 보조금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이게 다만 정부 보조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운영 자금으로 정부 보조금 해주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 쓰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걸 그 돈 가지고 뭐 기계를 사든지 회사 그 운영비로 쓰든지 그 조건이 없는 정부 보조금이 있고, 지금 28, 19번의 거는 제조 설비를 취득한다는 조건이 있는 정부 보조금에. 정부 보조금에 상환 의무 있는 것은 그건 보조하는 게 아니라 빌려준 거에 불과하죠.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어떤 문제냐 한번 볼까요? 20번. (3월 31일) 현재 부가가치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상계 회계 처리하시오. 이거 부가세 정리분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FAT 1급 준비하면서 많이 해봤죠.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시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조회했더니 부가세 예수금 46900, 부가세 대급금 910만 원. 네, 자, 여러분 FAT 1급 시험 준비했던 걸 기억을 되살려서 부가세 정리분계 한번 하시는 거예요. 최유미 씨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죠. (46900) 000이고요. 대변은요? 네, 그렇죠. 9100 000.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나머지가 대변의 미지급 세금, 거래처는 뭐 여기서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세무서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얼마? 나머지 얼마예요? 3,780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부가세 정리분계. 정리분계는 FAT 1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TAT 2급에서는 절대로 안 나오겠죠. 안 나오긴 합니다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이 TAT 2급은 그 넘어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정리분계에서 예를 들어서 그 미경과된 보험료라든가 또 아니면 이자를 선수수익으로 잡은 거라든가 차기분에 해당된 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예금이 만기가 되었다, 이제 만기가 되어서 이자를 얼마 받았다, 원금과 이자를 단 전기에 선수수익으로 잡은 거 확인해서 회계 처리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FAT 1급은 분계가 결산분계까지 나오잖아요. 이제 10월 달에 뭐 5천만 원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는데 10월 1일 날 가입했다고 보통 나오죠. 그러면 3달이 지났잖아요. 그럼 뭐 연 이자율 몇 %다. 그러면 여러분 3달 지난 거에 대한 그 경과분 이자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분계를 하죠.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수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FAT 1급에서는 거기까지 나온다면 TAT 2급은 그 건이 이제 다음에 9월 말일 날 이제 만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금 5천만 원과 연 이자 얼마를 수령했다. 그리고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얼마 했다. 이렇게 나오고 전기말
미수 수익이 얼마 있었다 이렇게 나온다. 그걸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나오겠죠. 예, 분계 문제에서. 잘 생각해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간단한 것들이 잘 정리가 되면요, 복잡한 것도 잘 정리가 돼요. 자, 21번 한번 보세요. 미납된 부가가치세 500만 원과 전년도 이익이 확정분 이에 대한 가산세 24,000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습니다. 단 미납된 부가가치세는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놨었대요. 예. 그렇죠. 우리가 부가세 정리할 때 미지급 세금 잡아놨는데 7월 25일까지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미지급 세금이 그냥 그대로 부채로 남아 있었겠죠.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좀 지나서 내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붙었대요. 예. 그래서 가산세까지 냈다는 거. 다 알려줬네 여기.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네. 그래서 부가세 늦게 내서 가산세,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으로 가산세를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요. 잡손실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 출제자가 이렇게 찍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가산세 세금과 공과로 인식 안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가산세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오 했으니까 이제 이 문제 다 풀린 거나 다름없죠. 다 풀렸어요. 자, 그러면은 강혜진 씨 한번 해보실래요? 차변의 미지급 세금이 500만 원이고요. 그죠? 그리고 보통 예금이 보통 예금은 어디 한국은행 거죠? 24,000원 5024 그렇죠. 그리고요. 그렇죠. 세금과 공과금이 24,000원이다. 네, 이렇게 하라고 딱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2번이 남아 있는데요. 22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분간 쉬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시죠.